테슬라 소식입니다. EU, 중생산 전기차의 최고 46.3% 관세 부과, 테슬라는 19%.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테슬라는 이전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CNBC,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합정관세 결정 초안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9%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경우 평균 21.3%의 추가 관세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평균 36.3% 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데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가장 높게는 추가 관세율이 46.3%까지 매겨졌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한다. 테슬라의 경우 총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중국 전기차 기업 바이디는 17%, 지리자동차는 19.3%, 상하이 자동차는 36.3%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테슬라와 더불어 이 기업들은 지난 6월 잠정 발표 대비 관세율이 하향됐다. 발표된 추가 관세율은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 3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추후 관세 정책에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집행위 당국자는 기자들의 중국과 아직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발표에 반발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EU가 중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다며 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중국은 전기차 관세 관련해 WTO에 EU를 제소하기도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고급 모델도 인도서 생산한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인도에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을 생산하고 출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 최대 협력사 대만 폭스콘이 인도 타밀나두 주 공장에서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 기기 생산을 시작할 목적으로 근로자 수천 명을 교육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상위 모델은 보통 더 큰 배터리, 더 나은 카메라,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더 전문화된 생산 라인이 필요하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상위 모델 대부분을 중국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미중 긴장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도 등 다른 국가로 생산지를 다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3월까지 회계연도 동안 인도에서 140억 달러 규모 아이폰을 조립했으며 이는 전 세계 생산량 최대 14%를 차지한다. 애플은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 16 프로, 프로맥스 대부분을 미국, 유럽, 중동 등지로 수출할 방침이다. 인도 시장에서 최신 아이폰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 스마트폰 시장도 프리미엄화 추세가 이어지며 고가 아이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큰 애플의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애플 인도 매출은 80억 달러, 약 10조 6천억 원에 달한다. 한편 애플은 내달 아이폰 16 시리즈를 비롯해 애플워치 10, 애플워치 SE 3, 애플워치 울트라 3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인도 모바일 결제 시장 노린다. 아마존 페이 앱 출시 검토. 아마존이 인도에서 결제 서비스 아마존 페이를 독립형 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IT 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아마존 페이는 현재 인도의 주요 전자상거래 앱 내에 통합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개인 및 가맹점에게 송금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보험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뮤추얼 펀드와 디지털 골드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페이는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네트워크인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앱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마존 페이에서 약 7,240만 건의 거래가 처리됐는데 이는 네트워크 전체 거래의 약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월마트 폰페이는 69억 건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구글페이는 53억 건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아마존 페이가 전자상거래 앱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단일 초점을 맞춘 별도의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 인도, 현지에서 더 널리 인식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 주요 경쟁사인 플립카트는 지난달 말 핀테크 서비스를 폰페에서 분리한 지 2년 만에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한 바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미 당국 반독점 소송 패소 구글 해체 가능성 검토. 미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에 대한 해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5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인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법무부 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가 실제 구글 해체에 나설 경우 이는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밀어붙일 경우 가장 처분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이 꼽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구글의 광고 서비스 업체인 애드워즈 매각 가능성도 거론되며 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작동하도록 상호 운용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해체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빙 덕덕코 등 경쟁 업체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나 구글이 인공지능 제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구글이 검색 시장 우위를 이용해 AI 기술 개발에서 이득을 보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들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위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구글 AI 제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법무부와 구글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A의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2.5%가량 떨어졌다가 0.8% 하락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